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넥슨에서 게임 디자이너로 일을 하고 있는 오형근입니다. 야생의 땅 듀랑고 그 마지막 이야기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2007년 엘리샤라는 말을 타고 달리는 게임을 시작으로 이후에는 카오스 온라인 개발에 참여하였고요. 넥슨 입사 이후에는 아쉽게 영상으로만 공개된 프로젝트를 거쳐서 듀랑고에서는 마지막 엔딩을 마무리를 하고 그리고 현재 프로젝트 HP에서 게임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발표에서 말씀드릴 내용은요, 듀랑고가 마지막에 진행했던 엔딩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서비스 종료 당시 엔딩 업데이트를 준비했던 이야기로 어떤 과정을 통해서 무엇을 진행하게 되었고 그리고 진행 중에 있었던 고민에 대해 공유를 드리려 합니다. 추가로 제가 오늘 사용하는 단어 중에 플레이어와 유저는 같은 의미로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중 포함되지 않을 내용도 있는데요. 종료 이전에 진행했던 듀랑고의 개발 이야기라든지 듀랑고가 서비스를 종료하게 된 이유 등의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럼 듀랑고라는 게임 소개로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듀랑고는 2018년 모바일로 출시된 MMORPG 게임입니다. 섬 단위로 이루어진 자연 맵을 탐험을 하면서 재료를 모아서 집을 짓거나 장비를 만들거나 요리를 하는 등 필요한 아이템을 직접 제작을 하고 그렇게 만든 아이템으로 공룡과 전투를 하는 그런 로망을 담고 있는 게임입니다. 듀랑고는 제작과 서비스 과정에서 항상 새롭고 다양한 방향을 추구하며 개발을 했습니다. 크게 세 가지 항목으로 넥슨의 신규 IP가 되고자 했고 창발적 게임 플레이를 지향을 하면서 샌드박스 MMO를 만들고자 했습니다. 오픈 이후 2년 가까운 라이브 기간 동안 다양한 업데이트도 했는데요. 시즌 이벤트를 진행하거나 새로운 이야기 혹은 신규 모드 등을 추가하면서 서비스를 이어갔고 그렇게 2년이 조금 안 되는 시간이 될 무렵 2019년 12월 18일을 기점으로 서비스를 종료하게 됩니다. 당연한 이야기겠지만 어떤 게임이든 서비스 종료를 원하는 개발팀은 어디에도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당연히 듀랑고 역시도 서비스 종료는 원하지 않았던 결과였습니다. 모든 것이 그렇듯 온라인 게임도 분명히 끝이 존재할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다만 아직 끝나지 않은 혹은 언제 끝날지 모르는 극소수의 장수 게임들이 있고 개발자들은 그런 장수 게임들을 부러워하며 개발을 하곤 합니다. 듀랑고도 그렇게 되고 싶었지만 아쉽게 원하는 바를 채우지 못하고 퇴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서비스 종료라는 단어를 듣는다면 가장 먼저 어떤 장면이 떠오르시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마지막 사진 찍기를 가장 많이 떠올리게 되는데요. 제가 플레이했던 온라인 게임도 그렇지만 대부분의 온라인 게임이 남아있는 유저들끼리 모여서 다 같이 사진을 찍고 자체적으로 마지막을 정리하는 장면이 제가 기억하고 있는 서비스 종료의 일반적인 모습이었습니다. 온라인 게임과 다르게 다른 결과를 갖고 있는 게임들도 있습니다. 비교적 시작과 끝이 명확한 콘솔이나 패키지 게임의 경우에는 이야기가 시작이 되고 끝은 엔딩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온라인 게임의 경우에는 이야기의 시작은 동일하지만 끝은 좀 다르죠. 엔딩이 아니라 서비스 종료로 마무리가 되는데요. 이 엔딩과 서비스 종료는 같은 선상에 놓고 생각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엔딩은 개발팀이 다분히 의도한 결과이고 서비스 종료는 절대 의도하지 않은 결과일 테니까요. 듀랑고가 서비스를 종료하는 과정도 그랬습니다. 당시 매주 이런 내부 홀에서 개발팀이 모여서 이슈를 공유하는 자리를 가졌고 2019년 가을쯤에도 어김없이 이슈를 공유하기 위해서 이 장소에 모이게 되는데요. 그렇게 팀원들이 모인 이 자리에서 듀랑고가 서비스 종료할 것임을 전달받게 됩니다. 온라인 게임은 이렇게 갑작스럽게 종료를 맞이하게 되면서 이야기를 다 마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듀랑고의 경우에는 이 자리에서 당시 총괄 프로듀서였던 이인성님을 통해 듀랑고의 우아한 종료라는 새로운 비전을 공유받게 되었고 공유받은 비전을 통해서 개발팀은 듀랑고를 아껴주었던 팬들을 위한 마지막 음으로 새로운 목표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를 기준으로 듀랑고는 서비스 종료가 아닌 엔딩으로 바뀌게 됩니다. 공유를 받았을 시점이 9월이었고 앞으로 가능한 업데이트 횟수는 이전에 진행하고 있었던 라이브 업데이트 주기를 기준으로 계획을 하게 되었는데요. 9월 말부터 12월 초까지 대략 3주 정도의 간격으로 4번이 가능한 상태였습니다.
당시 듀랑고 종료 소식 외에도 스튜디오 해체가 예고되어서 개발팀이 힘든 시기이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듀랑고 선셋을 시작하게 됩니다. 듀랑고 선셋은 개발팀 내부에서 마지막 엔딩을 준비하는 프로젝트명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선셋의 가장 첫 업무는 듀랑고가 서비스를 시작하면서 했던 일들을 다시 정리하는 일로 출발하게 됐죠. 정리하는 일은 유관부서 분들하고 같이 진행이 필요했고, 그렇게 미팅을 진행을 하면서 개발팀은 서비스 종료 과정에 대해 전달을 받고 반대로 엔딩에 대한 계획을 유관부서 분들께 공유를 하게 됩니다. 물론 이 미팅은 한 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었고 엔딩이 마무리될 때까지 계속해서 반복했는데요. 개발팀이 엔딩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유관부서 분들의 도움이 필요할 것이 분명했습니다. 듀랑고가 라이브 서비스를 했던 것과 동일하게 엔딩에서도 유저분들과의 지속적인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서는 운영, 사업팀 분들의 힘이 필요했고, 마지막에 제공하게 될 컨텐츠의 완성도를 위해서라도 QA분들의 지원을 놓을 수 없었습니다. 미팅 과정에서 앱 다운로드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게 되었는데요. 서비스 종료를 공지하는 시점에 스토어에서 듀랑고를 다운로드하지 못하도록 내리는 것이 기본 정책이었는데, 개발팀에서는 마지막까지 엔딩을 제공해야 했었고, 그래서 스토어에서는 지속적으로 다운로드가 가능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마지막까지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를 하다가 최종적으로는 듀랑고의 서버가 내려가는 마지막에 같이 스토어에서 내리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유관부서 분들과의 종료를 위한 산재된 이슈들을 논의하면서 동시에 개발팀에서는 엔딩을 준비하기 시작하는데요. 첫 9월 업데이트에서는 기존에 듀랑고가 진행하고 있었던 라이브 이벤트를 우선 마무리했고, 외에도 진행하고 있었던 개발을 지속해서 할 것인지 결정을 하고, 엔딩에서는 본격적으로 개발을 하기 이전에 우선적으로 필요했던 개선 및 버그 수정 등을 진행하게 됩니다. 9월은 그렇게 업데이트를 진행하였고, 이어서 10월에는 서비스 종료를 공지하게 됩니다. 이때는 공지 외에 다른 업데이트를 제공하진 않고 다음에 있을 엔딩 업데이트를 준비하는 기간으로 사용을 했죠. 그래서 종료까지 남아있었던 4번의 업데이트 횟수 중 마지막 2번, 11월 그리고 12월에 걸쳐서 엔딩 업데이트를 진행하게 됩니다. 우선 개발팀 내에서 엔딩 컨텐츠에 대한 의견을 수집합니다. 개발팀은 제공하게 될 엔딩을 통해서 듀랑고가 더 오랫동안 기억되기를 바랬습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확실히 마무리 짓고 지금까지 플레이했던 듀랑고가 머릿속에만 남지 않고 실제로 남길 수 있는 무언가를 제공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구체적인 방안을 선정하기 위해 많은 의견이 모이기 시작했는데요. 단순히 남겨주고 싶은 것도 있었고 개발팀이 하고 싶은 것도, 그리고 마지막에 듀랑고를 편하게 플레이할 수 있는 플레이 완화를 해주는 항목 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인 항목들을 선별하기 위한 디자인 기준도 있었고, 해당 기준으로 항목들을 선별하였는데요. 일단 마지막을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고 추억할 수 있는 기능을 추가하고자 했고요. 새로운 것을 넣기보다 기존에 있던 것에 변화를 주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구현동치가 큰 이슈들은 개수를 보수적으로 접근해서 품질을 유지하는 쪽으로 가면서 플레이를 편하게 해주는 완화 항목들은 개발팀이 여력이 되는 한 최대한 많이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반대로 하지 말자라고 선택한 기준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대표적으로 가급적 비극적인 엔딩은 제공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일명 무덤 메타포라고, 보시는 이미지처럼 섬 곳곳에 유저들의 무덤이 생기면서 게임이 종료되는 화면을 상상해 주시면 되는데요. 이런 장면을 제공하지 않기로 이야기했던 거죠. 그렇게 업데이트할 최종 항목들이 결정됩니다. 총 4개의 카테고리로 분류가 되었고, 당연히 엔딩 이야기는 처음으로 포함을 하고, 듀랑고를 추억하고 남길 수 있는 것들과 마지막 경험을 다양하게 만들어줄 플레이 완화까지 결정이 됩니다. 이후 결정된 카테고리를 11월, 12월에 나눠서 언제 업데이트를 할 것인지 배치를 했고, 각 업데이트에서 가장 큰 차이는 11월에는 듀랑고를 추억할 수 있는 컨텐츠를 우선 배치를 하고, 마지막 12월에는 듀랑고를 남길 수 있는 방안들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11월 첫 업데이트부터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첫 업데이트는 엔딩 분위기부터 엔딩 퀘스트까지 크게 5가지 항목으로 포함이 되었습니다.
엔딩을 준비하면서 가장 처음으로 신경 썼던 내용이 엔딩 분위기인데요. 엔딩 분위기를 만들어줄 수 있는 항목을 우선적으로 찾기 시작했고, 이때 매번 플레이했던 동일한 듀랑고의 공간이라고 할지라도 노출되는 정보에 의해서 플레이어가 체감하게 될 환경이 좀 보다 위험하고 마지막으로 가고 있다는 느낌을 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들을 바꾸게 되었냐면, 게임을 처음 실행했을 때 보이는 첫 화면부터 변화를 주었는데요. 글로벌 오픈 당시에 사용했던 시작 화면은 듀랑고가 시작되는 새벽녘 느낌을 제공하고 있었다면, 선셋에서는 듀랑고가 저물어 가는 노을로 바꾸게 됩니다. 그리고 로딩 화면에서도 변화가 있었는데요. 두 화면이 언뜻 보시기에 좀 차이가 느껴지시나요? 로딩 화면은 게임을 하면서 가장 빈번하게 보게 되는 화면 중 하나였는데, 기존에는 듀랑고의 자연 모습 그대로를 연결해서 보여주고 있었고, 선셋에서는 흉폭한 공룡이라든지 엔딩 이야기가 연결되는 그런 불안정한 모습들을 모아서 로딩 화면으로 구성하게 됩니다. 그 외에도 항해 지도에도 변화를 주었는데요. 듀랑고가 섬 단위로 이루어져 있다 보니 탐험을 하기 위해서는 항상 섬을 선택해서 이동을 해야 했었고, 이 과정에서 항해 지도를 항상 거쳐갔습니다. 그렇게 탐험을 할 때마다 보던 평범했던 지도의 모습이 선셋에서는 폭풍우가 치는 지도로 변경이 됩니다. 이렇게 이제 곳곳에서 엔딩 분위기를 느낄 수 있도록 조성하고자 했고, 준비된 불안정한 분위기 속에서 첫 번째 컨텐츠 난투섬이 같이 업데이트가 됩니다. 난투섬은 플레이어들끼리 전투를 즐길 수 있는 배틀로얄 방식의 PVP 컨텐츠였습니다. 디자인 방향은 적은 인원으로도 빠른 순환을 가져갈 수 있는 모드로 잡았는데요. 모드의 컨셉은 이제 듀랑고가 붕괴되어가는 이 마지막 이야기 흐름에서 붕괴를 조장하는 집단이 등장을 하게 되었고, 플레이어들끼리 이제 서로가 그 집단의 스파이로 의심을 하면서 전투를 시작하게 되는 그런 이야기를 담고 있었습니다. 왜 난투섬을 선택하게 되었을까요? 여기에는 크게 두 가지의 이유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마지막 상황에 걸맞는 대표 콘텐츠였습니다. 지금까지의 듀랑고는 부족이든 아이템 제작이든 같이 하는 협동을 강조하고 있었다면, 그것과는 대비되는 개인 PVP를 선택하게 된 거죠. 규칙은 배틀로얄 형태를 차용하게 되는데, 섬 단위로 이루어진 듀랑고의 환경이 이 규칙을 적용하기에 매우 용이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지금까지 유저들이 쌓아 올린 캐릭터를 활용할 수 있는 컨텐츠가 되기를 바랬습니다. 그래서 전투에 활용하고 있는 무기라든지 장비, 요리 등을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했고, 종료 전에 잠깐이라도 접속을 해서 한 판을 하더라도 충분한 만족감을 제공하는 것이 당시 난투섬의 목표였습니다. 위 이미지가 당시 난투섬의 플레이 화면인데요. 지금 보이는 곳이 대피소라는 장소이고, 시간이 갈수록 이 대피소, 섬 내에서만 대피소가 안전한 지역이 되며, 후반에는 항상 대피소에 모여서 마지막 싸움을 통해 최후의 1인이 남게 되는 모드였습니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컨텐츠는 난투섬과는 완전 정반대의 성격으로 추억을 쌓을 수 있는 악기 연주입니다. 엔딩의 마지막 분위기를 플레이어들끼리 자체적으로 연출할 수 있는 기능이죠. 악기 연주의 디자인 방향은 연주 기능 외에도 모바일 환경에서 악보 제작이 가능하도록 제공하는 것이 목표였는데요. 사실 서비스 이전에 공개했었던 듀랑고 영상 중에서 악기를 연주하는 장면이 짧게 공개되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과거에 구현을 했던 이런 이력이 남아있었기 때문에 개발팀에서는 악기 연주라는 기능을 언급을 하고 논의를 할 수 있었고, 완성도 있는 버전까지 제공하고자 최종 구현까지 이어진 사례입니다. 다만 오래전 구현을 했었던 기능이었다 보니까 완벽한 상태는 아니었고, 악보를 제작하고 연주한다는 기능을 모두 구현하기에 좀 불확실한 일정이어서 초기 목표를 독주만으로 제안을 하고 진행했습니다. 혼자 악기를 연주하는 거죠. 그렇게 탄생한 위의 이미지가 구현이 완성되었던 악보 제작 화면인데요. 완성된 화면이 좀 어떻게 보이시나요? 목표했던 악보 제작이 모바일에서도 충분히 제작할 수 있는 훌륭한 환경으로 완성이 되었습니다. 제작한 악보를 연주를 하면 위와 같은 화면으로 확인을 할 수 있었는데요. 이렇게 악보에서 연주되는 모습까지 매우 훌륭하게 확인이 되면서 악기 연주에 대한 개발팀의 욕심이 점점 커지기 시작합니다. 내가 훌륭하게 만든 악보를 혼자만 연주해보기는 매우 아까웠고, 다른 사람들에게 연주를 해보라고 자랑도 하고 싶어진 거죠. 그래서 공유 기능을 추가하게 됩니다.
그런데 또 공유를 이제 받다 보니까 내가 악보를 제작할 능력은 없지만 나도 좀 공유할 수 있는 좋은 악보를 갖고 싶어 라는 마음이 생기게 되고, 이런 니즈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외부에서 불러올 수 있는 기능을 개발하는 것으로 자연스럽게 다음 단계를 밟아갑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또 끝이 아니었는데요. 이제 악보를 쉽게 제작하기 위해서 내가 원하는 노래의 미디 파일을 불러와서 악보를 제작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을 했고, 이는 악보의 품질 상승으로 이어졌습니다. 이제는 혼자 연주하기에는 아쉬운 수준까지 도달하게 되었고, 그렇게 초기 목표를 넘어서 결국 합주까지 이어집니다. 이 모닥불을 설치를 하면 주변의 사람들을 모아서 연주를 할 수 있도록 제공을 했고, 하나의 악보를 갖고 각자 원하는 악기를 선택을 하면 연주를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었습니다. 이제 여러 악기가 모여 연주하는 모습인데요. 영상으로 연주 모습을 보여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듀랑고 플레이의 효율을 높여주는 내용들이 첫 업데이트부터 들어가게 됩니다. 이는 하루 플레이 타임이 계속 유지된다고 가정을 했을 때 마지막 업데이트에 더 많은 경험을 시켜주기 위해서였는데요. 동시에 전달이 필요했던 엔딩 이야기를 플레이해볼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하는 것도 또 하나의 목표였습니다. 당시 적용했던 항목이 좌측에 있는 리스트였고, 대표적인 항목이 농사시간 단축이라거나 포장시간 단축 등 시간을 세이브해줄 수 있는 그런 항목들이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어떤 것을 조정할 것인지 항목을 선택하고 수치를 결정하는 과정에서도 디자인 고민을 지속하게 됩니다. 지금 보시는 그래프는 게임에서 제공하는 도전 과제와 요구하는 스킬의 관계에서 재미를 느낄 수 있는 구간을 설명할 때 사용하곤 하는 그래프인데요. 듀랑고의 요소들을 완화를 하더라도 기존에 요구하고 있었던 스킬이나 도전 과제의 범위를 불필요하게 늘리는 방향이 아니라 유저가 원하는 목표 지점에 빠르게 도달할 수 있도록 속도를 높여주는 방향으로 항목을 선택하고 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첫 번째 업데이트 항목에서 가장 중요한 대망의 엔딩 이야기입니다. 엔딩은 퀘스트 방식으로 제공을 하였고요. 당시 평균 플레이 타임을 기준으로 일주일 내에 클리어 가능한 범위를 기준으로 잡았습니다. 듀랑고의 이야기는 K라는 인물로부터 구조를 받으며 시작하게 됩니다. 엔딩 이야기에서는 이 K라는 인물을 다시 만나서 처음과 다르게 협력자로서 K와 함께 듀랑고의 붕괴 원인을 찾아가는 과정을 그리고 있습니다. 엔딩 퀘스트는 완전히 새로운 UI 페이지를 제공을 하고 엔딩 퀘스트에 집중해서 플레이 가능한 환경을 만들어주고자 했습니다. 이야기는 총 8개의 챕터로 구분을 했고, 시작은 최대한 빨리, 마무리는 최대한 늦게 이야기를 제공하고자 11월 그리고 12월 모두 업데이트를 목표로 하게 되는데요. 처음에는 챕터를 반씩 나눠서 진행을 하였는데 11월에 업데이트할 작업이 물리적으로 너무 많아지다 보니 제작이 빠듯했고, 제작을 완료하더라도 QA를 통과하기 어려운 상태였죠. 다들 아시는 것처럼 퀘스트 시스템이다 보니 QA 확보에 더 많은 시간이 필요했던 이유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11월에는 1, 2챕터로 엔딩을 시작을 하고 12월 업데이트에 나머지 모든 이야기를 진행하는 것으로 결정하게 됩니다. 그렇게 엔딩 제작을 이어갔고, 엔딩을 제작할 때 가장 중요한 요소가 이야기를 효과적으로 잘 전달하는 것이다 보니까 관련해서 필요한 이미지나 영상 등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만, 아무래도 선셋에서 사용할 수 있는 개발 비용이 한정적이어서 가능한 제작 비용을 엔딩에 우선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영상 쪽은 엔딩에서만 거의 사용을 했는데요. 이미지나 배경, UI들도 엔딩에 필요한 항목을 우선으로 제작을 하고 그 외의 컨텐츠를 다음 우선순위로 신경 쓰게 됩니다. 그리고 서브 퀘스트가 또 존재했습니다. 이 서브 퀘스트가 무엇이었냐 하면 엔딩 이야기와 별개로 개발팀에서 전달하고 싶은 듀랑고의 이야기가 너무 많았습니다. 그래서 엔딩만큼 중요하진 않지만 꼭 하고 싶은 이야기들을 서브 퀘스트로 묶었고, 구현 없이 일일 퀘스트라는 시스템을 그대로 활용해서 제공했던 사례입니다. 듀랑고에서는 일일 퀘스트라는 시스템이 있었고, 여기서 이야기한 일일 퀘스트는 모바일 게임에 있는 일일 퀘스트를 상상해 주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서브 텍스트로만 구성된 이야기를 보상으로 전달했는데요. 메인 퀘스트와 연결된 회고 이야기도 있었고, 캐릭터의 개인 TMI나 인물들의 관계, 과거 이야기 등이 포함되었습니다. 이렇게 준비한 메인과 서브 이야기들은 듀랑고가 당시에 서비스를 하고 있었던 10개의 언어로 제공이 되었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라이브 서비스와 동일하게 번역 검수를 거쳐서 마지막에 서비스를 하고 있었던 모든 국가에 의도한 엔딩을 무사히 전달을 하게 됩니다. 여기까지 11월 첫 업데이트를 무사히 완료하고 개발팀은 바로 다음 업데이트로 개발을 이어갑니다. 듀랑고 서비스에서의 마지막 업데이트죠. 12월 업데이트입니다. 12월 마지막 업데이트는 듀랑고를 남겨주는 기능과 마지막 이야기를 마무리 짓는 두 가지의 큰 줄기로 구성되었습니다. 듀랑고를 남겨주는 방법으로는 첫 번째로 지금까지 유저들이 플레이한 듀랑고를 남겨주는 기능과 그리고 두 번째, 종료 이후에 듀랑고 자체를 남겨주는 기능으로 나누게 됩니다. 우선 유저들이 지금까지 했던 듀랑고를 남겨주는 기능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듀랑고를 남긴다 라는 의미는 플레이어가 소유한 개인섬을 남기는 것과 동일한 의미입니다. 듀랑고 초기에는 모든 플레이어가 공공의 섬에서 일부의 공간만을 자신만의 사유지로 만들어 사용했었는데요. 이후에 세컨드 웨이브라는 업데이트를 통해서 개인섬이라는 개인의 공간이 추가되었고 자신이 원하는 모양의 섬을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선택한 개인섬을 발전시키고 꾸미는 것이 최종 컨텐츠 중에 하나로 자리매김하였죠. 개인섬은 말 그대로 나만의 공간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데요. 다른 게임하고 비교를 하자면 요즘 많이 하시는 쿠키런 킹덤의 개인 왕국을 꾸미는 것과 동일하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미지는 당시에 한 유저가 꾸며놓은 개인섬인데요. 제공했던 개인섬의 크기가 굉장히 넓었고 이를 한 장의 이미지로 남길 수 있는 방안이 이전까지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플레이어들이 직접 한 땀 한 땀 걸어서 사진을 찍고 그것을 이제 연결하는 방식으로 개인섬을 자랑하며 공유하곤 했습니다. 지금 이 사진이 그 방식으로 찍은 사진이고요. 심지어 이것만 전문으로 찍어서 연결해주는 분들이 계실 정도였습니다. 이 개인섬 사진을 보다 쉽게 찍을 수 있는 기능은 개발팀에서도 가장 원했던 기능 중에 하나였습니다만 개발 이슈로 후반까지 검토가 필요하였고 다행히 마지막 업데이트에 포함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꾸며놓았던 개인섬을 하나의 사진으로 남겨주는 기능을 항공샷이라는 이름으로 제공하게 되고요. 지금 보시는 이 개인섬이 이렇게 하나의 JPG 파일로 자신의 모바일 기기에 저장할 수 있도록 추가되었습니다. 추가로 이미지뿐만 아니라 듀랑고가 종료된 이후에도 오프라인으로 이제 앱을 언제든지 실행을 하면 듀랑고의 게임 화면으로 내 개인섬을 돌아다니면서 구경할 수 있도록 저장하는 기능도 같이 제공되었는데요. 개인섬 저장하기라는 이름의 기능이었죠. 이 기능은 앱을 삭제하지 않는다면 언제든지 들어가서 돌아다녀 볼 수 있었고 서비스 당시에 플레이했을 때와 최대한 동일한 모습으로 남겨주는 것을 목표로 준비하였습니다. 이렇게 마지막을 남길 수 있는 개인섬을 좀 더 다양하고 화려하게 꾸밀 수 있는 기능도 같이 추가됩니다. N층집이라는 업데이트가 있었습니다. 듀랑고에서는 집을 지을 수 있는 건축 기능이 있었고 벽, 바닥, 지붕, 그리고 기둥 등을 조합해서 지을 수 있었습니다. 다만 업데이트 이전에는 단층으로만 집을 지을 수 있었는데요. 이런 집을 여러 층으로 올려서 건설할 수 있는 기능을 마지막에 추가하였습니다. 기능이 추가되면서 단층이었던 집은 전혀 다른 모습으로 이전보다 화려하게 건설할 수 있게 되었죠. 사실 의도라면 이 N층 집은 더 빨리, 그러니까 11월에 적용되어야 많은 분들이 개인섬을 꾸미는데 오래 활용할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12월 업데이트에 포함이 되었습니다. 듀랑고에서의 건설은 특히 기능의 안정성을 중요시했던 컨텐츠라 마지막까지 고민과 검토가 필요했고 그로 인해서 업데이트 일자가 늦게 결정이 되었던 것인데요. 물론 지금 생각에는 포함이 된 것만으로도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엔딩을 플레이했던 유저분들에게는 마지막에 남겨질 개인섬에 변화를 줄 수 있었던 기능이어서 굉장히 만족스러웠습니다. 그 외에도 비교적 덩치가 작은 업데이트였지만 유저분들의 동향 및 문의를 통해 적용된 사례들도 적지 않았는데요. 그 중에 사과나무가 있었습니다. 당시 문의를 통해서 한 유저분께서
듀랑고가 없어지기 전에 섬에 사과나무를 꼭 심어야겠다고 이야기를 전달해 주셔서 듀랑고가 갖고 있던 리소스를 최대한 활용해서 사과나무를 만들고 제공했던 사례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엔딩 이야기가 마무리됩니다. 엔딩은 종점과 기차의 아이라는 부제를 갖고 있었고 첫 번째 업데이트에서 제공하지 않았던 나머지 모든 챕터의 이야기를 전달하게 됩니다. 지금 보여드릴 영상은 마지막 챕터에 도달했을 때 보게 되었던 듀랑고의 엔딩입니다. 여러분, 듀랑고는 전에 없던 위기를 겪게 되었어요. 통신이 끊기고 백길이 막히고 모든 게 어려운 때죠. 하지만 전 믿어요. 기차에 타고 있던 보잘것없던 아이가 살아남아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다시 기회가 올 것이라 믿어요. 어떤 거대한 워프와 재난에도 듀랑고는 사라지지 않을 거예요. 듀랑고를 믿고 다시 만날 그때를 기다려줘요. 전 K예요. 듀랑고의 엔딩은 마지막을 함께하지 않았더라도 이전에 듀랑고를 한 번쯤 플레이했던 유저분들을 포함해서 최대한 많은 분들에게 전달할 수 있도록 영상으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마지막으로 모든 엔딩 업데이트가 마무리가 되고 12월 18일 듀랑고는 서버를 닫게 됩니다. 이 서버가 내려간 이후에도 마지막 하나의 과제가 남았었는데요. 혹시 기억하시나요? 듀랑고를 남겨주기 위한 두 가지의 방안 중에 종료 이후 듀랑고 자체를 남겨주는 내용이 있었고 이를 선셋의 마지막 업무로 하게 되었습니다. 이 듀랑고 자체를 남겨주는 방안은 창작섬이라는 이름의 듀랑고를 모바일에서 뿐만 아니라 PC에서도 오프라인으로 섬을 꾸밀 수 있는 시뮬레이션 게임 형태로 준비한 기능이었습니다. 가능한 오래 듀랑고를 즐길 수 있도록 준비한 기능으로 별도의 실행 파일을 제작을 하고 배포하게 되었는데요. 이게 단순히 이슈가 많았던 작업이라고 한마디로 정리하기에는 규모가 매우 큰 작업이었습니다. 서비스를 하고 있었던 듀랑고와는 별도의 게임이어서 연령 등급 심사를 다시 준비해야 했고 온라인이 아닌 오프라인 게임으로 심의를 준비하다 보니 지금 보시는 이 한 화면을 얻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분들의 노력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준비한 창작섬을 크레딧과 함께 영상으로 전달하였는데요. 잠시 영상을 함께 감상하고 이어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개척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은석이입니다. 저는 오늘 특별한 곳에 와 있습니다. 마음껏 손쉽게 꾸밀 수 있고 나만의 즐거운 놀이터를 만들 수 있는 바로 창작섬입니다. 서버가 종료되어도 계속 이용하실 수 있는 이 창작섬은 특별히 PC에서도 플레이 가능하도록 준비 중입니다. 모든 유저분들께 드리는 마지막 선물입니다. 이렇게나마 여러분들께 조금이라도 보답해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동안 야생의 땅 듀랑고를 사랑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모두 행복하세요.
여기까지가 듀랑고에서 준비한 엔딩의 모든 내용이었습니다. 엔딩 이후 개발팀은 듀랑고에 대한 이야기를 따로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성과를 판단하는 기준은 매번 다르겠지만 엔딩의 경우에는 올바른 피드백을 전달받는 것이 가장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준비한 엔딩이 유저들에게 잘 전달이 되었는지, 그리고 전달한 엔딩이 유저들에게 의미가 있었던 엔딩이었는지 등을 말이죠. 보통 서비스 종료를 공지한 이후로는 이탈 낙폭이 굉장히 큰 편이죠. 그렇지만 엔딩을 제공하는 입장에서는 최대한 많은 인원이 남아서 엔딩을 플레이하는 것이 중요했는데요. 그래서 이탈폭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서 서비스 종료가 공지되는 시점에 개발팀이 엔딩을 준비할 것이라는 점을 같이 전달을 했습니다. 결과는 기대 이상으로 많은 분들이 마지막까지 함께 플레이를 해주셨고, 당시 서비스 종료 공지 이후에 기존 플레이어의 60% 이상의 인원이 남게 되고 심지어 마지막에는 약간 상승하기도 했습니다. 공지 이전에 매일 방문하던 듀랑고 유저의 수가 적지 않았던 것을 고려한다면 꽤 많은 분들에게 엔딩을 전달할 수 있었습니다. 또 다른 지표로는 엔딩 퀘스트 클리어 비율이 있습니다. 보시는 그래프에서 가로축은 종료 직전 퀘스트를 어디까지 진행했는지를 나타내는 단계이고, 이 세로축은 그 단계에서 진행한 인원수인데요. 오른쪽 마지막에 가장 길게 올라간 막대기가 엔딩까지 클리어한 인원수로 봐주시면 됩니다. 엔딩 전달이 목표였던 만큼 클리어 비율이 만족스러운 결과로 보여졌고, 특히 12월 업데이트로 들어간 퀘스트에서 중간 이탈 인원이 적다는 점도 개발팀에게는 매우 고무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엔딩 퀘스트를 넣으면서 퀘스트의 난이도 등도 같이 점검을 하였는데, 남은 시간 내에 충분히 플레이가 가능했는지, 혹은 이야기를 전달하기에 너무 짧지는 않았는지 등을 주요하게 보았고, 진행이 불가능한 버그가 발생하는지도 지속적으로 체크를 했습니다. 이런 정량적인 데이터 외에도 정성적인 데이터로서 유저분들에게 받은 편지를 포함하여서 엔딩과 관련된 기사나 커뮤니티 반응 등을 취합하고 정리한 후에 개발팀과 공유를 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마무리 회고를 내부에서 진행하게 됩니다. 오늘 듀랑고의 서비스 종료 그리고 엔딩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았는데요. 개인적으로는 선셋을 진행하면서 느꼈던 것은 아무도 하고 싶지 않았을 종료였고, 앞으로도 하고 싶지 않겠지만 선셋은 다시 할 수 없는 값진 경험이었다는 것입니다. 듀랑고가 제공한 엔딩을 통해서 많은 분들에게 좋은 모습으로 기억되고 새로운 기대감을 주었다면 그것만으로도 의미 있는 엔딩이라 생각합니다. 혹시나 오늘 발표를 들으신 후에 듀랑고에 대해 더 많은 관심이 생기셨다면 이전에 진행된 NDC를 통해서 개발 과정이나 노하우 등을 생생하게 접해볼 수 있습니다.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긴 시간 동안 듀랑고의 마지막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